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석입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듯 우리 카카오페이도 예상보다는 큰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카카오페이 이대로 주저앉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대시세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파동에 지나지 않나?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과연 지금 새로운 매수 타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익 실현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면서 단기 100% 급등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급등주는 이재용 회장의 비즈니스 플랜 제가 연구를 하다가 그 연관성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페이 주가 급락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사를 띄워놨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가도했다 분석에 카카오페이 주가 급락했다. 14% 급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급락의 이유가 뭐냐 알아봤더니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카카오페이 주가가 오버슈팅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재점검해야 된다. 투자 의견은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해야 된다. 제가 지금 주식만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들은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만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보고서 쓰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신한투자증권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월급쟁이다 보니 엄청난 업무량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잘 되어 있으면 자, 지금 우리 카카오페이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기하고 아직까지는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가격이 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싼 거라니까요. 만약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면 기관의 돈이라든지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서클 7배 올랐어요. 코인베이스 한 달 만에 50% 올랐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도 지금 규제화가 덜 되어 있고 그 규제화를 하기 위해서 지니언스 법안이라든지 이번 주가 크립토 위크 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3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는 형상입니다. 근데 단순히 법제화가 안 되어 있고 규제가 안 되어 있고 부재하다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을 한다고요? 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힘차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뭐냐면,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그러는데, 야, 그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야?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3조가 아니고요. 3경입니다. 3경 8,600조 원. 달러로 따지면 대략 28조 달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감이 안 오시죠? 자, 지난 한 해 동안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마스터카드 결제 금액과 비자카드 결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게 작년 한 해 스테이블 코인 양입니다. 거래액이에요. 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도 마련이 돼 있지 않다. 완전 바닥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규제 법안이나 무언가 제도가 개선이 되거나 정비가 되었을 때 과연 올해, 내년에도 3경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 3년 내로 10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거래 규모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TPS가 관건이다. 이 TPS라는 건 딴 거 아니고요. 초당 결제 건수를 얘기합니다. 이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보다 초당 거래 건수가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기술이라는 거는 쓰면 쓸수록 이 개선이 빨리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TPS가 개선이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이번 주가 크립토 기간이라고 했죠. 미국의 크립토 위크 기간. 즉 뭐냐면 세계의 어떤 규제 법안을 연달아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중국이 강세를 띠고 있는 CBDC, 즉 디지털 화폐, 이거를 안 하고 스테이블 코인만 하도록 법제화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클은 7배가 뛰었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한 달 만에 50%가 올랐다. 자, 미국도 이렇게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엄청난 시장 규모, 3경 8,600조 원에 약 28조 달러 시장, 그게 작년 기준이에요.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밸류를 주는 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법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의회 가상자산 3대 법안 주요 내용, 지니어스법, 제일 먼저 통과될 법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유통 등 규제. 아까 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말한 그 내용입니다. 그 규제안을 내놓는 거예요. 두 번째, 클래리티 법안. 자, 가상자산 규제를 누가 할 것이냐, 관할이 어디냐, 이거 따지는 거고요. 세 번째, 반 CBDC 감시국가법, 즉 중국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즉 연준에서 CBDC 발행하지 마라, 민간이나 기업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 이걸 아예 규제화, 법제화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이 세 가지 법안, 크립토 위크 기간.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법안이 다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현재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이 됐고 다시 한번 통과를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지니어스 법안 통과위에 의원 설득 11명이 찬성하기로 했다. 자, 11명이 찬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법안, 세 번째 법안이 통과가 예상이 됩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말한 대로 이제 미국은 모든 법제화가 모든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가상자산 규제 법안 내용들이 다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가격 훨씬 더 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까 카카오페이 주가 하락이 단순히 규제가 미비하고 법제화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떨어졌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해석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불편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자, 이재명 정부가 주목하는 이유, 스테이블 코인 주목하는 이유. 자, 초대 정책실장에 가상자산 전문가, 해시드의 싱크테크인 해시드 오픈 리서치 수장을 앉혔어요. 정책실장에. 정책실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렉트, 초이스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이 스테이블 코인 전문가, 자산 전문가를 앉혔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앞으로 5년 내내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고 규제화하고 명문화해서 미국 못지않게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관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 나옵니다. 한 개 발행할 때마다 1달러씩 보관한다는 거, 그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화 주권을 지키려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관련된 뉴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카카오페이 이렇게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전혀 안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기 전에 국내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약 보합권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냥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카카오페이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1만 4천 원 이렇게 고점을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리진 않고 조정을 거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날이었죠. 6월 20일 날, 요때 이제 기준봉이 세웠는데 기준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가격이 14% 하락한 57,700원으로 이제 마무리함으로써 기준봉은 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가격 지지라인은 52,000원대다.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52,000원이 무너진다고 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가격 지지라인을 잡는 게 좀 무의미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그 지니어스 법안 통과될 거고, 이번 주에 주말에
법안 통과되고 다음 주에 나머지 2가지 법안 통과되면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이 테마가 움직일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차트 분석상 강하게 다시 11만원으로 올라가긴 단기간에 올라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즉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량 소화를 하면서 조금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한번 모멘텀을 잡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저만의 어떤 솔루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10만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야, 나는 지금 물리긴 했는데 이 자금의 여유가 6개월 정도는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고요. 야, 강서가 나는 이거 하루 이틀, 2, 3일, 일주일 내로 이 돈을 어떻게든 다시 갚아야 내지는 빼야 돼. 그러시는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어차피 박스권 형태, 이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매수할 타점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이제 자금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만드신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단기 100% 급등주 삼성 이재용 회장의 비즈니스 플랜을 제가 연구하다가 발견했는 거라고 했죠. 연관성을 하나 발견했다고 했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단기 100% 급등주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말미에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카카오페이 외국인하고 기관, 개인 수급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사는 형태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시장, 그리고 외국인은 전형적인 차익 시장 구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시장을 한다. 그럼 계속 팔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팔다가 다시 한번 매집하는 단계를 거칠 겁니다. 자, 이제 통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카카오페이, 그 다음 다날, 쿠콘, 헥토 파이낸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3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요. 자, 카카오페이, 자, 정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카카오페이보다 하락은 조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34,500원까지 찍었다가 크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쿠콘 한번 보십시오. 쿠콘 같은 경우는 조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고점을 뚫는가 싶었는데 뚫진 못했어요. 어쨌든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제가 이거 왜 가져왔을까요? 왜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시총이 큰 대장주들은 지금 조정을 거치거나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쿠콘처럼 소형주, 몸짓이 가벼운 거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향하고 가고 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소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갈 거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분석할 때 카카오페이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변동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통합 차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게 강하게 나오고 다음에는 어떤 게 갈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용 회장의 비즈니스 플랜을 제가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단기 100% 급등주 어떤 건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삼성 이재용 회장, 자, 2023년 10월 기사입니다. 취임 후 총 11차례 해외 출장, AI 로봇, 제용 네트워크로 강화한다. 즉, 이재용 회장은 이미 2년 전부터 AI와 로봇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훨씬 이전에 이런 마스터 플랜을 짜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사화된 게 23년도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관심 있는 건 뭐다? AI와 로봇. 지금 현재 25년도에 와서는 정확한 선구안이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올해 2월에 뭐 있었습니까? 샘 올트먼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때 이재용 회장하고 3자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접점이 뭡니까? AI하고 로봇, 휴머노이드.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주가 왜 높습니까? 옵티머스. 테슬라 자동차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옵티머스 보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재용의 AI 승부수, 로봇 의료이어 냉각 공조, M&A. 자, M&A.
제가 M&A에 꽂혀서 이재용 회장의 비즈니스 플랜을 연구를 했던 겁니다. 자, 이재용 회장은 삼성이 지금 현재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계속 깎아먹고 있어요. 기존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쌓아가기 위해선 적극적인 M&A가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의료도 있고 전장도 있고 냉각 공조도 있는데 그러면 야 강석아 너가 가져온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바로 로봇입니다. 그러면 로봇인데 자 이재용 회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대주주가 됐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로봇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AI도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죠. 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산업 판도를 바꿀 것 그거는 분명히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자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5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즉 운영 체계죠. 배터리, 그리퍼, 손가락 이런 관절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행 능력, 그리고 센서 이 5가지가 핵심 기술입니다. 자, 제가 찾아낸 단기 100% 급등할 급등주 바로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제가 주식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기업은 말씀드렸다시피 휴머노이드 로봇의 5대 핵심 기술 그 중에 하나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세력선 21선과 검정선이 1년선 그리고 파란 선이 6개월 선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구체적으로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상승을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재용 회장의 비즈니스 플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저같이 이런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타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더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100% 급등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본 손실 여기에서 만회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공개 안 하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선별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문자 보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08-4148로 숫자 100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문자 받는 순서대로 제가 어떤 급등주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 상승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